아버지 탈모고 나 무지가 걱정되는데 20살인데 왔어요. 탈모약 처방해달라고. 김주영 원장님은 탈모 지금 지금 아직 모른다고 하더라도 어. 일단은 이게 어차피 치료제가 아니라 질환자 예방 차원이니까 저는 권하는 권해요. 편이에요. 김영서 원장님은? 저는 이제 환자가 원하면, 그러니까 너무 아버지도 대머리고 할아버지 대머리고 저 너무 걱정돼요. 그러면은 주는데, 저한테 반대로 이제 물어보는 경우에 이거 지금은 아무 증상도 없고 제가 검사를 해봐도 괜찮은데, 사실은 확률은 반반이죠. 왜냐하면 아버지는 대머리, 어머님 쪽이 또 괜찮으면 또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지금 이제 그런 아까 말씀한 효모나 이런 거 뭐 영양제 이 정도로만 일단은 뭐 유지하고, 나중에 진짜 모발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전조 증상들, 가늘어진다라든가 통증이 있거나 그러면 그때 빨리 약을 먹자, 이런 식으로 좀 유도하는 편입니다. 홍주영 원장님. 저도 누가 봐도 아직 안 진행됐다고 보이면 주진 않는 편이에요. 네. 예, 나중에. 저도 홍주영 원장님이랑 사실 비슷해. 저는 본인이 확실하게 많이 빠졌어요, 아닌 것 같아도 많이 빠졌어야 하면 약 주고요. 자기도 잘 모르겠다고 그냥 걱정된다고 하면 전 6개월 있다 오라고 그러거든요. 사진 찍어놓고 6개월 있다 와서 그거랑 비교해보자. 그냥 걱정만으로 잘 권하지는 않아요. 의사가 먹는 탈모약. 사실 저도 저희 집안이 대머리 집안이고, 그래서 저도 걱정되고 예방 차원에서 탈모약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그런 프로페시아의 카피약들을 많이 먹어봤고요. 지금은 제가 요거 모나스타라고 해서 요거 중해제약에서 나온 건데 요걸 먹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제약회사는 여러 가지가 많고 다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프로페시아 카피약을 만들어내는 그런 공장이 뭐 많은 건 아니니까요. 이 약 같은 경우는 한 박스에 90알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약을 보통은 뭐 석 달치씩 이렇게 많이 처방이 나가니까 이렇게 석 달 90알로 돼 있어서 그냥 한 번 사가면 3달치를 먹을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는 게 조금 가격이 더 저렴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는 계속 먹던 거라 이걸 먹기는 한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약이 뭐 더 좋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뭐 일단은 그런 경제적인 부분 이런 것도 고려하셔서 약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영양제 같은 경우는 뭐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크게 뭐 많이 드시지 않죠. 주로 이제 모발 영양제는 여자분들이 좀 많이 드시는 편이고 해서 저는 그냥 아직까지는 그 프로페시아 피나스테로이드 카피약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저 이 약 먹어요. 프로페시아 계열이고요. 그러니까 피네스테라이드 1mg이 포함되어 있는 약이고요. 이름은 얘기해도 되나? 모벤시아라고 해요. 예, 모벤시아라고 하고요. 여러 약물 중에서 제가 피나스테라이드 계열을 선호하는 이유는 일단 역사가 오래됐잖아요. 충분히 증명이 됐고 뭐 장단점 파악되어 있고 하다 보니 안정적이고 안전성이 좀 확보되어 있다라는 생각으로 복용하고 있고요. 두테스테라이드는 일단 한 8, 9년 정도의 역사가 있고요. 아직은 아시아 4개 국가에 밖에 승인을 받지 못했어요. 작년 가을까지 파악된 걸로는 한국, 싱가폴, 말레이시아, 일본까지 모두 다 아시아 국가이고요. 정작 그 탈모 약이 필요로 하는 뭐 미주나 유럽에서는 아직 승인을 안 받은 걸로 알고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사실 그 미녹시딜 사용에 대해서는 되게 부정적이에요. 듣게 된다면 가시적으로는 솜털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남자분들은 특히 두피가 여성분들보다 두껍잖아요. 두피를 지나서 모낭에 어떤 영향을 주기가 쉽지 않아서. 근데 만약에 본 작용이 애매하게 작용이 될 때는 부작용이 도드라지거든요. 부작용이라는 건 쉐딩이죠. 본작용이 좋게 나타나는 분들도 일단 처음 사용할 때 미녹시딜을 사용하다가 끊었을 땐 진짜 60-70% 이상에서 쉐딩이라고 해서 약물로 인한 탈락이 생겨요. 그분들 중에서 아주 극히 드물긴 하지만 쉐딩이 되어서 약물로 인해서 머리카락이 빠졌는데 그 머리카락이 안 돌아오는 분들이 있어요. 전 임상적으로 3-4분을 분명히 목격을 했고, 그러다 보니 득이 된다면 가시적으로 솜털이 납니다. 그런데 피해가 있다면 부작용 후유증은 가시적으로 머리가 빠집니다. 근데 심지어 돌아오지도 않아요. 작은 이득을 위해서 큰 어떠한 피해를 감수할 수는 없다는 게 저희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 병원의 환자분들에게는 바르는 미녹시딜 제제는 권하지 않습니다. 먹고 있는 탈모약입니다. 프로페시아
MSD사에서 나온 프로페시아기고 매일 하나씩 먹고 있어요. 맨날 이것만 먹는 건 아니고요. 저는 사실 뭐 그때그때 다릅니다. 피나스트리드 가장 오리지널 약이죠. 프로페시아를 먹을 때도 있고요. 뭐 카피약 먹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무벤시아 뭐 이런 거 먹을 때도 있고, 상태가 안 좋아질다고 생각할 때는 두타스트라이드 먹어요. 아보다트 먹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미녹시딜은 이거 써요. 로게인 폼 쓰고 있습니다. 로게인 폼. 사실은 약을 제가 잘 안 먹어요. 그래서 탈모 약도 저는 먹지는 않고요. 이제 40대 중반인데 이 정도 모발이거든요. 머리는 좀 눌렸는데 탈모는 요 정도니까 저는 아직까지 저희 유전력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얇아지고 좀 그렇긴 하는데 아직 탈모약을 먹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영양제는 사실은 제품 광고가 될 것 같아서 안 갖고 왔는데 하나 먹어요. 딱 유산균. 알닥톤으로 요즘 써보고 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당연히 좋겠지. 네네네. 임신 가능성이 없거나 폐경기 여성들 중에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어떤 걸로요? 아보다트 쓸 때도 있고요. 프로스카 그냥 5mg으로 드릴 때도 있고요. 요즘은 그거 많이 써요. 알닥톤. 괜찮은 것 같아요. 당연히 좋겠지. 네네네. 그래서 용량은 어떻게 쓰세요? 초기 시작은 2알씩. 그게 한 알이 25mg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50mg으로 한 2주 내지 한 달 써보고 특별히 사이드 이펙트 없으면 그때는 타겟 용량을 100mg에서 200mg 사이로 조절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사실 프로스카나 프로페시아 계열을 여성분들한테도 간혹 쓰는 경우가 있었는데 사실 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약간 남자 약을 여자가 먹는다는 그런 인식도 안 좋아서 요즘은 알닥톤, 그러니까 이뇨제죠. 혈압약도 되고 그래서 그 부작용 중에 하나가 전해질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젊은 여성들 같은 경우는 약간 그런 생리주기 이런 문제도 있어서 쓰실 때 좀 많은 경험과 주의가 좀 필요한 약이긴 합니다. 아직까지. 그러니까 여자에서 알닥톤을 써도 되는군요. 그러니까 그게 금기사항은 아니에요, 그죠? 저희 모발이식 5권에도 5판에도 나와 있고. 야. 미국에서는 많이 쓰고 있어요. 피 검사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혈압 검사 안 하고 바로 나가요? 좀 오래 쓰시는 경우는 해야 되겠지만 먼저 물어보죠. 혹시 최근에 건강검진 받았을 때 혹시 이상이 있었느냐 그런 거 물어보고 처음부터 많이 쓰는 게 아니라 50mg으로 우선은 이니셜 도주로 쓰고 그 다음에 한 달 정도 보고 특별히 이상 없다 그러시면 그때는 이제 얼마나 쓰세요? 그거를 롱텀으로? 6개월 정도. 6개월요. 네. 6개월 쓰고 끊어요? 괜찮아지면 이제 끊고요. 근데 끊으면 그 6개월 동안의 효과가 유지가 되나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지는 않겠죠. 근데 워낙 병원에 처음에 오시는 분들은 안 좋아져서 오니까 저희는 그 알닥톤 먹으면서 또 주사 치료도 같이 하잖아요. 네. 그동안 반응이 없던 환자분들한테 특히 연령대 폐경기 지나고 단 젊은 환자분들한테 쓸 때는 그 생리 주기나 이런 게 조금 바뀔 수 있으니까 미리 설명드리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효과가 언제부터 좀 보여요? 가시적으로? 아무래도 모든 약들하고 마찬가지로 3-4개월 정도 돼야 3개월 정도? 예. 알닥톤을 쓸 때가 평소에 고혈압약을 먹다가도 왜 잘 조절되지 않고 픽할 때 그때 일시적으로 낮추기 위해서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꾸준히 먹는 약이 아니야? 네, 아니에요. 네. 거의 응급약 그때 탁 낮추기 위해서. 약간 고혈압기가 있는 여자분은 오히려 더 좋겠네요. 그렇죠. 네. 근데 혈압이 낮다고 하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네. 전신적인 문제가 없다는 걸 미리 꼭 얘기를 들어야겠죠. 근데 그 알닥톤이 아예 그 전문적으로 혈압 자체를 낮추기 위해서 나온 기전이 아니라서 저혈압 환자가 먹는다고 해서 혈압이 더 떨어져서 현기증이 생긴다거나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지난주에요, 59세 여환인데 두 분은 자매거든요. 약사예요. 그리고 모 대학병원에서 알닥톤과 프로스카, 그러니까 5mg 10달을 매일 먹었어요. 어떠한 효과가 없어요. 결국은 모발이식 하려고 온. 걔가 항상 현미경을 검사를 해봐야 되는 게 이렇게 그 여성 탈모 중에 이렇게 포화가 생기면서 그 화이트 도트처럼 생겨가지고 네크로시스에서 빠지는 거는 약물 치료는 진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이식을 해야 되는 거고 환자 탈모 진행 상태에 따라 다른 거고. 남자들도 왜 그렇잖아요. 먹었는데 프로페시아 매일같이 먹고 있어야 하는데 아예 효과 없는 분이 20%, 유지 효과가 60%, 좀 개선 효과가 20% 이렇다고 하는 것처럼 여성분들도
뭐 효과를 보는 분들은 이제 퍼센테이지는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단 한 번도 약을 먹지 않은 상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절반 정도 용량으로 줄여서 먹으라고. 심리적인 요인이 사실은 굉장히 크거든요. 갑자기 나타나진 않거든요. 그래서 탈모약의 대표적인 거는 피나스테라이드 계열과 두타스테라이드 계열이 있는데요. 탈모약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죠. 일단 탈모약은 치료제라고 보기보다는 지연제라는 표현을 저는 씁니다. 왜냐하면 치료라고 하면 가늘어진 모발은 굵어지고 빠진 모발은 다시 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경우보다는 지금의 상태를 조금이라도 오래 유지하기 위한, 탈모를 좀 지연시키기 위한 목적이 더 강합니다. 근데 이 약의 특징 중에 또 한 가지가 뭐가 있으면 최소 3개월 이상을 복용을 해야 효과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내성이 생기기보다는 약을 먹어도 탈모를 멈추는 게 아니라 늦추는 것이라서 언젠가는 탈모가 이 약을 한 번도 먹지 않았을 때와 똑같이 진행은 될 것이거든요. 다만 그 시기는 훨씬 더 오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약을 먹어도 이제 겨우 효과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1년 정도는 무시하고 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심해성 부작용이라는 게 있거든요. 왜? 약의 위약 효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설탕을 줘도 약이라고 믿으면 효과가 있는 것처럼, 반대로 약을 먹으면 내가 왠지 부작용이 있을 것 같은 생각 때문에 부작용이 실제로 몸이 느끼기도 하거든요. 그러한 마이너스적인 위약 효과도 있을 수 있으니 부작용이 느껴지더라도 무시하고 1년을 복용하다 보면 어느새 생각지도 않은 상태로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부작용이 있으니까, 근데 끊긴 너무 아쉽죠. 그냥 끊으시면 이 약효 뭔가 사라질 테니까 약을 절반 정도 용량으로 줄여서 먹으라고 먼저 말씀드려요. 네, 먼저 말씀드려서 부작용이 사라지면 그 상태로 계속 유지하거나 아니면 다시 한번 좀 컨디션이 좋아졌을 때 한번 다시 증량하는 걸 시도해 볼 수 있고요. 그래도 부작용이 있으면 그때는 이제 고민해 봐야죠. 더 줄일지 중단할지 아니면 완전히 약을 교체해 볼지 이런 거를 고민해 볼 것 같습니다. 물론 부작용이 뭐 굉장히 막 정말 참을 수 없을 만큼 심하다고 하면 약을 잠시만 끊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보통은 이런 부작용들이 약을 먹고 뭐 3개월 이후 뭐 이때 나타나는 것들은 심리적인 요인이 사실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내가 요새 조금 뭔가 성기능 문제가 있는데 약을 먹어서 그런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심리적 요인이 크게 작용을 좀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부작용 증상이 아주 심하지 않다면은 그냥 조금 무시하고 그냥 약을 꾸준히 드시라고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탈모가 좀 해결이 되면 자신감도 좀 생기면서 그런 성기능적인 문제도 해결되는 경우도 은근히 있거든요. 그만큼 심리적인 요인이 사실은 강하게 작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부작용이 조금 있다고 하더라도 꾸준히 약을 복용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맥설 피부과가 아무래도 뭐 수술도 많이 하지만 약물 치료 환자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다른 병원보다는 이런 약물 관련된 질문도 많고요. 그래서 보통 한 3, 4개월 뒤에 아니면 그 이상 그 전에라도 어떤 성욕이 감퇴한다든지 약을 먹고 어떤 심리적인 이상을 말씀하시는 분이 간혹 계세요. 그렇다고 해서 약을 끊으면 다시 또 탈모가 시작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또 그게 정말 약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저희가 그런 부작용이나 주의사항을 설명드려서 그런 건지 그걸 사실 알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약을 바로 끊지는 않고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좀 그렇게 드셔보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대부분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참고로 이제 성욕 감퇴나 그런 심리적 변화는 대부분 약 먹고 초반에 많이 나타나요. 약을 뭐 6개월, 1년 이상 먹었는데 그게 갑자기 나타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주로 외부 환경이나 심리적인 요인이 크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환자가 3개월 만에 그렇게 왔다고 하면 우선은 좀 약 먹는 기간을 좀 늘리거나 조금 더 지켜보도록 그렇게 권유하는 편입니다. 하나 질문 중에 약 이야기 많이 하시잖아요. 네. 브레인 포그라고 기억력 떨어진다, 인지 능력 떨어진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렇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사실 이게 약간 심리적인 부분하고도 많이 있어서 또 아무래도 아무런 정보 없이 약을 먹는 분이랑 본인이 다 찾아보고 또 부모님이 안 좋다다 그런 얘기를 듣고 온 사람들은 부작용이 아니더라도 약간 심리적인 효과 때문에 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제일 흔한 게 성기능이나 약간 피로감 그거는 조금 흔한 편인 것 같고요. 네. 성기능 감소보다는 저는 성욕 감소라고 설명을 해요. 맞아요. 저도. 왜냐하면 욕구 감소와 기능 감소는 원인과 결과가 다른데
기능 감소는 사실 욕구가 있는데도 잘 안 따라주는 거고 욕구 감소가 되는데 기능이 따라온 건 성도착증이라고 제가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부분 심리적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저는 그냥 1년 정도 먹다 보면 사라지니까 우리가 1년 정도만 지켜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은 한 달 안에 없어진다는 보고가 많아요. 1년까지도 얘기하셨지만 사실 1년 길거든요. 부작용이 심한 분이 1년을 기다리게 하기는 거는 좀 길어요. 이미 먹고 있는 사람들이 더 얘기를 하는 경우가 그래요? 있다 보니까 약에 의한 부작용 보통은 저는 2주에서 한 달 정도 사이에 나타난다고 보거든요. 7개월째 부작용이 뿅 나오지는 않잖아요. 잘.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그때 가서 얘기하시면 그냥 조금 관련 없다고 얘기 드리고 3개월은 그냥 조금 드셔보시라고 얘기 드리고 3개월은 너무 심하면 끊어봐라. 일주일 끊었는데 진짜 증상이 없으면 뭐 약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그 특이한 부작용은 뭐 겪으신 거 없나요? 저는 몇 개 최근에 어떤 두통 있었어요. 두통. 먹으면 두통이 너무 심해요. 눈이 너무 뻑뻑해져서 못 먹겠어. 이런 그런 눈 건조해진다 뭐 이런 거. 아 그리고 고환 통증. 그것도 그건 꽤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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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꽤 간간이 네, 있죠. 있어요. 네. 가슴 통증도 가슴 이야기해요. 통증에서. 네, 이야기해요. 그때 우리 한번 유튜브 찍었잖아요. 정액량이 감소 다 괜찮은데 이제 양만 줄어들어서 와이프가 의심한다고 해가지고. 맞다. 아보카도 얘기 나죠. 아보카도. 그건 진짜 들은 얘기인데 그건 맞다 하던데. 지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주중에 열심히 먹고 온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먹으면 진짜 양이 들어간다. 근데 그때도 말했지만 양을 누가 검사하냐고요. 그렇지 않다니까. 그게요. 민망해서 못 물어보고. 예. 그게 이거 좀 이상한 이거 한다고? 이거는 늙어서 그래. 내가 나이 들었어 이러면 되지 않을까? 끊을 거죠? 대학교 때부터 먹었는데 가슴이 나온다는 있어. 확률은 그렇게 높진 않은데 생기면 외과적인 수술로밖에는 제거할 수가 없어. 약 끊는다고 없어지지가 않아요. 아니야 없어져 대부분. 없어지는 사람들도 있는데. 대부분 없어져 대부분. 근데 내가 만난 환자들은 대부분 남아 있더라고. 살쪄서 그래. 그러면 안 먹는 인디케이션 중에 하나가 여유증으로 잡을 거야? 약 먹고 생기면 사실은 여유증 수술하고 조직을 제거하고 약을 먹읍시다. 머리를 버릴 수 없잖아요. 사실. 부작용은 진짜 개인의 특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왼쪽 새끼발가락이 그거 먹으면 무지무지 가렵다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할 게 아니라 그냥 되게 특이한 치질이다 라고 오히려 보는 게 맞는 거예요. 예, 하여튼 뭐 이렇게 환자분들께서 좀 그런 게 있으면 사실 저희가 해줄 수는 되게 많거든요. 약을 뭐 이틀에 한 번 먹이기도 하고 또 뭐 프로페시아 나보다 더 바꿔보기도 하고 그런 거 옵션이 되게 많으니까. 강남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기는 종로 간다 하더라고요. 조제비가 저렴할 거예요. 거기는 도매가도 좋으니까. 공장도가. 네. 조제비가 저렴하면 결국 약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건데. 그렇죠. 근데 최근에 좀 공장도 가격이 좀 낮은 약들이 나왔어요. 그죠? 탈모가 있으신 분들한테 좀 고무적인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이제, 저희가 하는 게 한 달에 한 35,000원이거든요. 그 약 들어온 거 계산해 보니까 조제비까지 포함해서 17,000원? 한 달에 18,000원 정도. 뭐 그 정도. 딱 50% 떨어지더라고요. 이제 환자분들이 많이 약간 비싸다고 이런 얘기를 저희가 너무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나름 열심히 운동을 해서 제약회사에서 이런 그래도 호응을 보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종로에 가지 않아도 10,000원대 약을 처방할 수 있죠. 그 중에 약 하나인데요. 전문의약품이라 약 홍보가 돼서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10,000원대에서 한 달치를 구할 수 있어서 크로스카 커팅해 드시거나 직구로 핀페시아 좀 이렇게 불법으로 드시는 분들이 좀 찜찜한 게 있으셨다면은 이제 요 카피약도 저렴한 게 나왔으니까 온라인으로 구매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방금 우리 김준호 원장님께서 카피약이라는 표현을 쓰셔서 카피약이 괜찮아요? 오리지널과 효과 효능이 똑같으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카피약이라고 하는 거는 원료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면 2개 제약회사에서 그 수십 개 카피약을 만듭니다. 공장은 2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Y 제약이고 하나는 J 그 제약인데 카피약이라고 해서 효과 효능이 다를 거 없고요. 카피약에 써 있는 게 진짜로 뭐 우리나라 5대 제약회사가 아니라 50대 제약회사를 할지라도 결국 공장은 2개밖에 없기 때문에 똑같은 약입니다. 가끔 같은 공장에서 만든 약인데 포장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포장이 다른데 이 약을 먹었더니 되게 이상하고 좋고 또 이 약인데 알고 보면 같은 공장에서 만든 약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심리적인 거. 심리적이지 그쵸, 않냐. 정말 심리적.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거의 없다고 봅니다. 크게 영향은 없다고 보고요.
진료를 하다 보면 젊은 남성분들이 많이 오고 또 이제 결혼, 임신 계획 중에 남자분들이 많이 오시는데요. 약을 복용하고 나서 실제로 뭐 그것 때문에 임신이 안 되거나 문제가 됐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약을 먹고 있는데 뭐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없었었고요. 그 약 복용하면서 어떤 난임이나 불임이 된 경우는 약 때문이라기보다는 남편, 아내 간에 원래 기질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지, 뭐 정상의 사람들이 약을 먹고 뭐가 문제가 돼서 아기가 안 생기나 그런 경우는 사실은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임신 계획을 세우기 전에 남성분들이 이 형은 혹시나 나쁠까봐 약을 그냥 자의적으로 중단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1, 2년이 지나버리면 탈모가 또 급격히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혼자서 결정하지 마시고요. 약을 처방해 주신 의사 선생님하고 반드시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 환자라면 내 약을 먹는다고 해서 그 성분이 뭐 타액이나 정액을 통해서 여자한테 넘어가지는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저 같으면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거의 없다고 봅니다. 태아가 남성 탈모 약 때문에 문제가 됐다는 보고는 한 사례도 없었고요. 동물 실험 갖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일어날 확률이 낮은 일이고 실제 사람에서 일어나지 않은 일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요. 단 하나, 이제 남자의 이제 정자수나 정자 운동성이 떨어져 있는 경우는 이제 이 약을 먹었을 때 약간 영향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정상 성인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지만 그런 영향이 있는 분들은 조금 고민해 보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세를 계획하는 부부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크게 영향은 없다고 보고요. 동물 실험이나 이런 거 통해서도 많이 밝혀진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논문에 따지면은 피나세라이드나 두타스테라이드 대략 한 200배 정도 정맥 투여를 했을 때 그 정도 농도가 높아져야 뭐 조금 영향이 준다, 이런 얘기인데, 가임기 여성분이 그거를 막 직접 먹거나 이러지 않는 한 크게 영향은 없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독약이 아니기 때문에 살짝 이렇게 닿는다고 큰일 나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단지 상처라든가 이런 거에 통해서 좀 흡수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 여자분이, 그러면 그걸 꼭 잡고 있거나 이러면 조금 좋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런 것만 피하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에 하나, 어떻게 만에 하나 그런 것까지 불안하시면 이제 두타스테라이드 같은 경우는 임신 계획 한 3개월 정도 전에 중단을 하시고 그다음 임신 계획을 하시라고 보통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결론은 크게 영향 없으니까 걱정 말고 드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처음 오시면 그냥 3개월. 3개월이요. 3개월. 저도 한 달, 3개월, 6개월, 1년. 환자들이 대부분 제일 원하는 게 3개월이에요. 3개월. 처음 약을 시작하는 분도 3개월로 처방을 많이 해주세요. 무조건 3개월이요. 왜냐면 저는 한 달. 왜냐면 부작용이 있어서 못 먹겠다 할 수도 네, 봐야 있잖아요. 되니까. 그래서 3개월을 했는데 한 달만 먹고 말면 두 달치가 아깝잖아요. 근데 3개월은 먹어봐야죠. 원래 처음에 한 달 이렇게 하다가 사실 그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다시 매원한다는 게. 환자분도 오시니까. 네, 그래서 저는 처음 오시면 그냥 3개월, 그리고 수술하신 분들 1년 지난 분들은 6개월, 1년까지도 드려요. 지방분들은 그냥 길게 타가시라고 하거든요. 그냥. 김영서 원장님은요? 무조건 한 달? 없으면 한 달. 네. 한 달 너무 짧은데 이러시면. 그럼 3개월이죠. 3개월, 길게 하면 6개월.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한 달, 3개월, 6개월, 1년 뭐 이 정도로 그래서 3단으로 많이 간다고 얘기해요. 환자분들이 4개월 이렇게 달라 그러면 약간 왠지 모르게 거부감이 있어요. 그 3단으로 하는 게 좋아요. 3, 6, 9 패키지가 3개월이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처방비 받으시나요? 근데 이거? 네. 수술 환자들? 수술 환자들 수술 환자는 안 받아요. 그쵸. 그게 얼마 받아요 처방비들? 여기는 15,000원? 10,000원. 진료비죠. 진료비죠. 별도. 그러니까 6개월 한다고 더 받지 않으시죠? 뭐 1년에 한다고 더 받지는 않으시고. 네, 받아요. 처방전만 받아가는 분들은 뭐 진료비 10,000원 있고 처방전은 3개월에 10,000원. 베이스가 피부과니까 처방전 15,000원에 개월 수마다 5,000원 플러스해서 그러니까 장기 처방할수록 처방전 발급비가 올라가니까 그냥 3개월 단위로 하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저희가 지난달 이번 달 이렇게 비대면으로 화상 통화를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아마도 3월 초 지나면 완화된다고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요. 3월의 촬영은 저희가 모처럼 3개월 만에 만나서 진행하는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모일 때까지 건강들 하시고요. 오늘도 정말 진심으로 반가웠습니다. 네, 반가웠습니다. 건강하세요. 네. 먹으면서 하고 싶다. 진짜 우리 한번 먹어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네. 들어가세요. 고생하셨습니다. 다들. 네. 감사합니다. 반가웠어요. 네, 진심으로. 하루에 반알 먹는 거는 아예 효과가 없다시피 했고 차라리 이틀에 한 알이 진짜? 효과가 더 있다.
하루에 하나를 먹는 게 부작용이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하루에 반알을 먹는 것이 좋으냐, 이틀에 하나를 먹는 것이 좋으냐라는 그 논문이 있었는데. 아, 논문이 있어요? 네, 있었다고요. 있었어요. 이게 제가 그때 예전에 김대용 선생님이랑 일할 때 같이 찾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제가 다시 못 찾고 있는데, 파퓰레이션이 늘 적잖아요, 탈모에 대해서 논문 쓰시는 분들이. 근데 하루에 반알 먹는 거는 아예 효과가 없다시피 했고, 차라리 이틀에 하나리 효과가 더 좋다. 네, 그게 낫다 그랬어요. 나는 반알 드시라고 하는데? 아니었어요. 그게 역치를 못 올라갔다고. 스레시홀드를. 논문 한번 찾아봐 주시면 안 돼요? 한번 찾아볼게요. 이틀에 하나알, 그게 하루에 반알보다 낫고, 사흘에 하나까지는 미니멀 하나만 효과가 있으나 나흘에 하나부터는 아예 효과가 없으므로 먹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실험한 거에서는 안 그래요. 그 일본 실험에서는 0.2mg, 그러니까 5분의 1까지도 효과가 꽤 있는 걸로 그 일본 실험 논문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5분의 1도, 그러니까 4분의 1, 5분의 1도 의미가 있다 해서 부작용 진짜 심한 사람은 4등분해서도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었고요. 그걸 사실 쪼개서 먹는 게 어려우니까 그냥 이틀에 한 번, 5mg짜리를 쪼개 먹는다는 그쵸, 그거고. 근데 지금 김진호 원장님 말씀은 1mg짜리도 그러니까 부작용 1mg짜리 더 줄이기 위해서. 부작용이 있는데 난 그래도 먹고 싶어요는 그래도 4분의 1까지는 의미가 있으니까. 네. 4분의 1까지는 의미가 있으니까 드세요. 퇴근하나 봐. 그러니까 부작용이 있으면은 격일로 먹으라고 얘기하고. 네네네. 격일로. 예, 격일로 먹거나, 왜냐면 이제 더 이상 프루스카 분할 처방은 잘 안 하니까요. 그냥 이틀에 한 번씩 드시던가 아니면 3일에 한 번씩. 저는 거의 안 하고요. 그냥 쉬었다 먹으라고요. 정 그러면 일주일 쉬었다가 한번 다시 해보세요.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좀 정신심리적인 거가 크기 때문에 대부분 적응해서 또 드시더라고요. 탈모약이 처음입니다. 두타스테리드로 시작해도 될까요? 두타스테리드와 피나스테리드를 각각 언제 처방하는지 기준이 있나요? 질문을 주셨는데요. 고혈압, 당뇨처럼 뭐 어떤 특정 값이 수치가 얼마면 이게 뭐 딱 진단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서 탈모가 아주 진행되지 않는 한 이거를 뭐 어떻게 딱 탈모다 아니다, 아니면 뭐 초기다 중기다 이렇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나누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 탈모 초기라도 뭐 앞에머리가 빠지면 두타스테라이드를 먹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꼭 그런 거는 아니에요. 제 기준에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연령대랑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하고 M자 아주 초기나 정수리 초기다 이런 경우에는 피나스테라이드 계열로 먼저 시작을 하는 경우가 좀 더 많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해하기 쉽게 피나가보다는 두타가 조금 더 센 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그 잡아주는 역할이 이론적으로 잡아주는 능력이 조금 더 세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탈모 초기가 있으신 분들은 주로 피나를 먼저 처방을 하는 편이고요. 다만 이제 나이가 어려도 진행이 좀 정수리까지 M자뿐만 아니고 연결되면서 정수리까지 전체적으로 좀 빠른 분들은 두타스테라이드로 먼저 시작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탈모 진행 정도에 따라 다르고, 탈모약 처음인데 뭐 예전 한 달 정도 먹어봤는데 뭐 피나가 안 맞더라 뭐 이런 분들은 이제 당연히 이제 뭐 반대인 경우로 처방을 하기도 합니다. 환자마다 좀 다른데 다시 정리해서 설명드리면은 진행이 좀 빠른 것 같다 그러면 두타스테라이드 먼저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초기인 증상이다 그러면 우선은 피나스테라이드 계열로 먼저 처방을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는 저희가 소위 프로페시아 피나스테라이드라는 약밖에 없었죠. 근데 최근에는 또 두타스테라이드, 아보다트라고 하는 그런 약도 있어서 이제 저희가 많이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마다 각각 가이드라인이 다르겠지만 저도 이제 이렇게 10년 이상 진료를 하다 보니까 나이가 젊거나 또는 탈모 초기인 경우에는 저는 주로 이제 좀 그 피나스테라이드 그런 프로페시아 계열의 약을 먼저 처방을 해드려요. 피나스테라이드 마찬가지로 오래 먹다 보면 이 약의 효과가 처음 많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탈모 초기거나 젊은 분들은 앞으로 또 장기간 복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그 피나스테라이드 프로페시아 카피약으로 저는 시작을 하고요. 잘 유지가 되면 그게 뭐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계속 그렇게 피나스테라이드 계열로 하다가 어느 지점이 되면
약을 잘 먹고 마이너스를 잘 바름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모발이 많이 가늘어져요, 모발이 많이 빠져요, 이럴 때가 옵니다. 이제 그럴 때는 저는 두타스트라이드, 아보다트를 좀 바꿔주는 그런 저만의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고요. 젊은 나이긴 하지만 또 탈모 진행 상태가 너무 광범위하거나 모발식 수술하고 나서도 좀 뭔가 빠른 회복 이런 게 좀 필요한 경우는 나이가 젊다 하더라도 그 탈모 진행 상태라서 이제 그 두타스트라이드를 먼저 쓰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뭐 원칙이 꼭 있다라기보다는 둘 다 좋은 약이고 또 탈모 진행 억제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분의 연령대 그리고 탈모 진행 상태 이런 걸 해서 주치의 선생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약물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의사 선생님마다 좀 의견이 다를 거예요. 저희 모베인저스 선생님들도 아마 이거 의견이 다 다르실 것 같은데 저는 처음으로 시작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보통 피나스테리드를 첫 번째 치료제로 쓰고 잘 안 듣거나 효과가 미비할 경우에 두타스테리드를 바꾼다는 원칙으로 쓰시는 분들이 제일 많은데 두타스테리드를 처음 쓰시는 선생님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냥 바로 기준은 뭐 이건 제가 정한 건데 저는 나이에 비해서 탈모가 많이 진행된 분, 그러니까 20살, 예를 들면 25살인데 25살 아니라 뭐 30살, 40살처럼 머리 상태인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는 검진을 하는데 머리카락이 굉장히 많이 빠지시는 분, 견인 검사라든가 할 때 굉장히 많이 머리가 빠지시면 이거는 빨리 효과를 봐야겠구나 할 경우는 두타스테리드를 쓰고요. 좀 진행은 약간 된 것으로 보이지만 나이에 비해서 심하지 않고 증상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 분들은 피나스테리드로 시작을 하는 편입니다. 이건 정답은 아니고요. 그냥 제가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일단 피네스테라이드는 35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고 전 세계 국가에서 수억 명의 환자들이 익히 오랜 동안 안전성과 안정성이 입증된 약물이죠. 반면에 두타스테리드는 약 한 8, 9년 정도 된 것 같고요. 전 세계 최초로 대한민국에서 승인을 받은 약물입니다. 좀 약간 좀 이례적인 히스토리이긴 한데요. 올해는 제가 추가적인 수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일본까지 4개 아시아 국가에서만 두타스테리드가 승인을 받고 판매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절대적으로 더 이례적이죠. 왜냐하면 전 세계 인구 중에서 사실 백인이 탈모 확률이 더 높잖아요. 50% 이상이고 인도 분들도 코케이션 계열로 분류가 되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들도 탈모 심하고 대머리 많거든요. 전 세계 반 이상의 환자가 있는 백인 국가, 그러니까 유럽과 미주 국가에서는 승인을 요청을 아예 안 했다고는 말을 하는데 요청을 했다가 거부당했을 수도 있고요. 아시아 4개 국가에서만 파는 탈모약이라는 건 되게 이례적이긴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8년 10월에는 비뇨기과 학회에서 학회 차원으로 두타스테리드 처방하는 것을 금지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남성분들이 불임이라고 생각하고 비뇨기과를 찾았는데 적지 않은 분들 중에서 두타스테리드를 복용 중에 성욕 감소가 심해서 마치 자기가 불임인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 그런 임상적인 경험치 때문에 아마 신규 처방을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그 사실을 확인한 이후에는 신규 처방은 안 하고 있고요. 두타스테리드를 복용 중인 환자분들도 객관성 있게 안내를 드려서 점차 피나스테리드로 바꿔드리고 있는 것이 저희 병원의 기준입니다. 대외적인 어떤 사실을 기준으로, 처방 기준으로 하여 피나스테리드를 1차 처방약으로 처방하고 있고 두타스테리드는 환자가 원할 때에는 지속적인 처방을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두타스테리드로 바꾸고 있다라는 것이 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탈모약이 처음이다. 저는 피나스테리드를 처방하고 두타스테리드는 처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밝히는 바입니다. 탈모약은 빨리 먹을수록 효과가 좋나요?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해서 이런 탈모 치료, 혈압, 당뇨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조절할 수 있을 때, 그리고 탈모도 이식할 정도가 아닌 초기에 미리 이제 관리를 잘 해준다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가 20대 초반 이렇게 되더라도 내가 느끼기에 이게 나한테 컴플렉스로 다가오고 또 집안 내력이 있어서 나는 좀 나이가 들수록 점점 심해질 것 같다, 이런 좀 불안감이 있거나 그러면 탈모 초기에도 일찍 약을 먹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요즘은 탈모 시작 시기가 빨라져서 20대 초반 또는 성인이 되자마자 이렇게 또 약물을 시작하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본인이 탈모에 대해서 고민이 있고 앞으로 좀 내가 예방을 하고 싶다면 조금이라도 빨리 먹는 게, 좋은 상태에서 예방을 해두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뭐 성인 되기 전에 탈모가 일어나는 분은 우리나라에서는 좀 적죠. 그러니까 뭐 백인들은 아무래도 좀 빨라요. 고등학교 때, 뭐 빠르면 중학교 때 막 14살 이렇게 일어나는 사례도 봤지만, 보통 우리나라는 이제 20대 지나서 탈모 증상을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인이 되자마자 탈모약을 드시면은 아마 탈모 억제를 굉장히 이른 시점에 하면은 진행이 덜 되겠죠. 근데 예방적으로 먹거나 미리 먹지는 말라고 해요. 이거 계속 드셔야 되는 약이거든요. 유전자를 조작해서 어떤 질병을 치료하거나 아니면 주사 한 방을 맞으면 뭐 몇 달 동안 약을 안 먹어도 되거나 이런 치료에 대한 개발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뭐 그냥 평생 먹을 자신이 없어라고 해서 시작하지 않는 것보다는 탈모가 맞다면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키는 건 그나마 쉽거든요. 진행된 걸 다시 돌리기는 사실 되게 어려워요. 근데 지키는 건 그래도 그거보다는 쉽습니다. 그래서 진행되게 방치하지 말고 증상을 느끼면 하루라도 빨리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미리 예방 차원에서 먹는다기보다는 이게 정확히 남성형 탈모라고 진단이 되거나 유전성 남성형 탈모라는 게 강한 의심이 된다라는 판단이 섰을 때 그 나이가 조금 어리더라도 그때부터 먹어야지, 뭐 미리 예방 차원에서 탈모가 아닌데도, 아니면 남성형 탈모가 아닌데도 먹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탈모약을 빨리 먹을수록 효과가 좋나요는 아니고, 남성형 탈모가 확실히 확인되면 빨리 먹는 게 좋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탈모약을 먹으면 어쨌든 그 정도의 수준에서 이제 완전히 멈출 수는 없지만 어쨌든 중단이 되는 느낌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확실히 진단이 된 다음에 빨리 먹자. 탈모가 의심되면 빨리 오셔야 돼요. 특히나 남성형 탈모 같다고 의심이 되면 빨리 병원에 와서 진단하고, 아무래도 저희는 맨날 이제 탈모 환자들이 보니까 좀 이제 이 환자분들한테 약을 먹어라 말아에 대한 것도 조금 더 객관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으니까, 남성형 탈모가 유전성 남성형 탈모가 맞다면 빠른 시일 내에 약을 시작하자,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탈모약 저는 빨리 먹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효과라는 게 지금 상태에서 앞으로 일어날 탈모를 늦추는 건데요. 탈모가 치료제는 아니잖아요. 근본적인 역할은 유지예요. 그런데 사실 그 머리카락이 굵어지는 것도 일시적 한 2, 3년 정도 유지되다가 다시 가늘어지고 다시 이제 기존의 모습을 유지하는 거로 가깝다 보니까 자칫 효과가 없다고 생각해서 약을 끊는 분들이 많아요. 이건 잘못된 거고요. 또 완벽하게 멈추는 게 아니에요. 탈모가 늦추는 거거든요. 밀란성 쌍둥이 테스트를 하니까 짧은 기간 동안은 약을 먹는 분이 훨씬 수치 좋아 보였는데 20, 30년 지니까 둘 다 똑같아요. 약을 지속적으로 먹는 분이냐 한 번도 안 먹었던 분이냐 머리카락 빠진 경우가 똑같다고요. 그래서 이제 지연제라고 저는 부르거든요. 성인이란 기준은 2차 성징이잖아요. 예전에는 2차 성징이 10대 말년인데 요즘 10대 중반 이전에도 2차 성징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렇게 따지면 성인의 기준이 10대 중반으로 봐도 무리가 없는데요. 아니 저 같으면 10대 중반부터라도 약을 먹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치료이기보다는 예방의 차원인데 아무래도 머리카락이 있는 상태에서 먹으면 아무래도 늦추는 거니까 이미 시작돼서 이미 어느 정도 가늘어지고 빠진 상태에서 먹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자기가 지킬 수 있는 모발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리고 탈모라는 건, 유전 탈모라는 건 아무래도 2차 성징 이후에 시작을 하다 보니까 2차 성징이 되고 나서 약을 먹기 시작하면 탈모를 늦추는 효과가 더 좋다. 약을 먹는 시기는 더 좋다라는 건 저는 동의하고, 저희 아이들이 둘 다 아들인데 저도 정말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이들을 위해서 2차 성징 지나고 그래도 한 10대 후반부터는 약을 먹기 시작하려는 실제 플랜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답변이 되길 바랍니다. 이런 케이스는 굉장히 드문 케이스고 다른 원인들도 굉장히 있을 수 있거든요. 전형적인 통계의 오류. 이 약을 먹어서 자살률이 있다라기보다는 최근에 그 피나스트로이드 계열 약물과 관련해서 우울감, 그 다음에 그런 불안, 자살 관련 이런 기사가 보도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얘기들은 프로페시아 계열의 약이 처음에 이제 출시됐을 때부터 간간히 나왔던 얘기들인데요. 아주 새로운 얘기는 아닙니다. 기사에 나온 사례도 외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좀 아주 극한, 그러니까 아주 예외적인 좀 상황이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피나스트로이드 복용 후에 나타나는 그런 어떤 심리적인 변화, 약간 우울감 이런 것들은 1000명 중에 1명 내지는 2명 정도에서 발생 빈도가 있고, 처음 약을 드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길게 처방을 해드리지도 않거든요. 혹시라도 만에 하나 그런 게 생길 수 있어서. 그래서 또 이제 그런 게 생긴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다시 약을 끊으면 돌아오니까요. 이런 기사를 보고 환자분들께서는 너무
겁을 먹고 이 약은 먹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케이스는 굉장히 드문 케이스고 또 저희들도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처만 잘하면 사실 이렇게까지 뭐 자살이라던가 극심한 우울감까지 빠지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너무 우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기사가 좀 자극적으로 나오고 해서 이제 가끔 이걸 보고 물어보세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논문 자체는 사실은 명확한 그 약에 대한 그 부작용, 인과관계를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여요. 자살이나 우울증 같은 것들이 다른 원인들도 굉장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인들을 좀 배제하고 이거 이렇게 그냥 수치적으로 정말 통계적으로만 나온 논문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막 수치별로 믿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불안해하시고 뭐 그러면서 드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우울증과 자살은 사실은 요즘 현대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약 말고 다른 원인들이 훨씬 더 작용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정신적인 부작용은 제가 보기에는 근거가 충분하진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살에 대해서 최근에 논문이 한번 나왔었죠. 피나스테리드 관계가 있다. 근데 이건 전형적인 통계의 오류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서울대생 중에 우유를 먹은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를 우유를 먹으면 서울대를 간다 라고 단적으로 다른 변수를 하나도 공부량이라든가 뭐 이런 거 전혀 고려하지 않고 통계만 갖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의의가 있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 걸 갖고 만든 전형적인 통계의 오류라고 보고요.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약간 우울증을 야기할 수 있다는 거 하지만 이거를 일반적인 부작용 정도로 봐야지 피나스테리드를 먹으면 무조건 자살을 하게 된다, 자살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우울증이 기저에 있는 분들은 조금 주의하셔서 드실 필요는 있습니다. 꼭 이 약을 먹어서 자살률이 있다라기보다는 이제 탈모를 겪게 되면 아무래도 좀 자신감도 좀 상실되는 게 사실이고, 또 심한 분들은 이제 대인 기피도 있다고 하죠. 그래서 비율적으로 보면 어느 개체군이 탈모약을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 그리고 탈모약을 드시는 분들이 자살률이 높다고 얼마씩 기사는 그렇게 내보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러면 정상인데 내가 탈모약을 먹으면 내가 자살할 가능성이 높아질까? 이러한 내용은 아닙니다. 지금 이미 복용을 하고 계시면 탈모가 있어서 앞으로 탈모약을 복용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든가 그 기사에 대한 염려나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개선이 되는 걸 기대하지 마십시오. 개선을 기대하고 먹었다가 유지가 되는 걸로 끝나는 거에서 실망감 때문에 또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원래 그 약의 본작용은 유지고요. 그 약에 대한 정확한 어떠한 기대치, 이러한 것들을 보다 더 확실하게 파악하고 복용하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저는 1차적으로는 프로페시아 계열의 약을 처방하고 있습니다. 프로페시아 약간 소나타, 그리고 이제 아보다트 같은 게 약간 그랜저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자전거 타는 게 살 빼는 데 좋을까요? 달리기 하는 게 살 빼는 데 좋을까요? 요즘에 또 환자분들이 검색을 많이 하시니까 혹시 프로페시아 계열 약입니까? 아니면 아보다트 계열 약입니까?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둘 다 처방합니다. 아보다트 제약사, 프로페시아 제약사 서로 논란이 많죠. 학회 가서도 싸워요 사실은. 여러 나라에서 안전성과 안정성이 증명된 약이기 때문에 저도 마음 편하게 처방을 할 수가 있는데, 프로페시아는 나이에 비해서 탈모가 심하지 않은 사람, 최근에 탈모가 그렇게 급격하게 진행하지 않은 분들한테 제가 많이 처방하고요. 프로페시아 약간 소나타, 그리고 이제 아보다트 같은 게 약간 그랜저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프로페시아보다는 아보다트가 조금 더 이론적으로 센 약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면이 조금 높고 그에 따른 부작용이 약간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아보다트가 아주 특별히 프로페시아 완전 다른 약이 아니라 이제 프로페시아 기반이지만 조금 더 옵션이라던가 조금 탈모 진행을 억제하는 범위를 좀 넓힌 약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보다트 계열은 역사가 10년 미만인 경우이지 않습니까? 누적된 임상 데이터가 프로페시아 계열에 비해서는 적고 짧다 보니 예외적으로 1차적으로 아보다트를 처방하는 경우는 20대에 전체적인 탈모가 있는 경우에는 아보다트를 처방하고 있고요. 아보다트는 반대로 요새 급격하게 빠지는 분, 혹은 나이에 비해서 너무 탈모 상태가 심한 분은 아보다트를 처방하는 경향이 있고요. 조금 더 심하고 진행이 빠른 분들은 두타스테라이드, 아보다트 계열을 처방드리고, 아주 좀 초기 증상, 조금 진행되는 것 같다. 그리고 약에 대해서 너무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프로페시아, 피나스테라이드 계열을
먼저 처방합니다. 나이가 연령대가 젊고 탈모 초기이신 분들은 프로페시아 계열 약으로 많이 처방을 해드리고요. 연령대에 비해서 탈모가 광범위하게 진행이 됐거나 조금 이식이 정말 필요할 정도로 탈모가 많이 넓은 경우는 좀 아보다트 계열의 약을 좀 처방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그냥 환자분들이 원하시는 약을 얘기해 주시면 원하시는 약으로 처방을 많이 드리는 편이에요. 복합 처방입니다. 아보다트와 프로페시아 계열을 섞습니다. 아보다트는 한 알에 복용을 했을 때 반감기가 5주입니다. 프로페시아는 복용을 했을 때 반감기가 15시간입니다.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은 프로페시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일요일에는 아보다트를 복용을 하면 두 가지 약물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으면서도 그로 인해서 어떤 부작용이 경합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저희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충분히 의사들과 상의를 해서 본인에 맞는 약을 처방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두 약 다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세요. 드시는 게 중요하지 한 가지가 훨씬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자전거 타는 게 살 빼는 데 좋을까요? 달리기 하는 게 살 빼는 데 좋을까요? 물어보시면 둘 다 좋죠. 빨리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개를 괴로워하실 바에는 그냥 빨리 하나를 시작하시는 게 좋고요. 탈모 있으시면 무조건 드셔야 돼요. 어떤 걸 선택하든. 아시겠죠? 그 약을 먹어서 이 머리뿐만 아니라 몸에 털들이 자라나는 어떤 부작용을 가진 약. 탈모 치료용으로는 우리가 허가가 난 약은 아니고요. 탈모 조합력이 일반 탈모약 프로페시아나 아보다트 단독으로 먹는 거 어떤 차이가 있는지, 효과는요? 여러 가지 약을 조합해서 탈모에 좋다 이런 식으로 처방을 해주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얘기는 들은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본 적도 있고요. 그래서 그 성분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 약을 먹어서 이 머리뿐만 아니라 몸에 털들이 자라나는 어떤 부작용을 가진 약들인 거죠. 예를 들면 먹는 미녹시딜 그리고 이제 이뇨제 성분 스피노로락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탈모와는 상관이 없네요. 가장 흔한 게 이제 이뇨제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스피로놀락톤, 상품명으로는 알닥톤이라고 불리우는 그 이뇨제가 들어가 있는 건데요. 항안드로겐성 약물입니다. 한마디로 남성 호르몬을 제어하는 효과를 내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약물이에요. 이게 탈모용으로는 사실 탈모 치료용으로는 우리가 허가가 난 약은 아니고요. 어떤 부수적인 효과인 거거든요. 근데 그게 강력하기 때문에 부작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확신들이 아직 없기 때문에 처방해 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허가가 난 사항도 아니고요. 먹으면 분명히 효과는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 혈압과 또 심장 이런 데에 다른 어떤 부작용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은 하거든요. 그건 정확히 탈모를 타겟으로 한 약들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써야 되고 반드시 약간 진단이 필요하다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단지 머리카락의 개선을 위해서 나에게 없는 특별한 악영향을 안 끼친다던 치더라도 조합약을 복용한다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는 부정적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약까지 하나를 첨부해서 12가지를 먹는 복합 약도 있는데 절대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일 약품을 하루에 한 알씩 혹은 일주일에 2~3번씩 복용한다면 그 탈모 예방 혹은 탈모를 늦추는 데 필요한 효과는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안전성, 어떤 장기적인 효과 이런 거를 좀 보자면 저는 차라리 그냥 안전하고 입증된 그런 안전한 탈모약을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득과실을 조금 따져서 조금 복용을 신중하게 하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효과가 없는 것이 오히려 발견할 수도 있는 약이다 보니까 약 처방은 제가 제일 많이 하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생동학적인 부분까지 몇 퍼센트 이런 거 따지면 당연히 오리지널 약이 좋긴 하겠죠. 근데 1, 2%, 2, 3%의 차이가 탈모 예방 효과에 크게 영향을 주리라고 생각은 안 하고 있어서 저도 우리 국산약, 카피약도 많이 처방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효과는 큰 차이는 없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제 환자 중에 젊은 환자분도 많은데 특히 요즘 그런 분들이 인터넷으로 핀페시아라고 하죠. 주로 인도산
이런 걸 또 직구해서 구입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이게 어떤 성분으로 만들어진 건지 또 그렇게 인터넷으로 사는 것들이 과연 정상적인 루트로 들어온 건지 이런 부분도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냥 몇천 원 조금 더 주더라도 차라리 싼 걸 원하면 국산약으로 먹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편입니다. 특허가 풀리기 전에는 오히려 이름만 비슷하지 내용물은 전혀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피나스테라이드에 대한 특허가 풀린 게 벌써 얼마 전인가요? 그때부터는 그냥 거의 같은 재료죠. 심지어 우리나라에 수십 개의 카피약이 있지만 딱 2개 제약회사에서 만들어서 수십 개의 그 레이블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그 출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같은 약이죠. 그리고 원료 제공은 심지어 하나의 회사로 알고 있으니까 우리나라의 2개의 제조회사나 수십 개의 카피약은 결국은 하나의 약이다 보니까 이 약은 효과가 있는데 이 약은 효과가 없어라는 건 선입견이고요. 아까 우리 김영수 원장님 말씀대로 직구하는 거는 모든 것은 불법이잖아요. 원래 이게 처방전이 필요하고 약국에 가서 조제를 해서 받아먹는 약을 세상에 병원도 안 가보고 약국을 통하지 않고 쇼핑몰을 통해 가지고 그 수입을 해서 먹는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모든 법에 어긋나는 것이고 효과가 없는 것이 오히려 당연할 수도 있는 약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만들어서 출시해서 약국에서 팔고 있는 약으로 드시면 그게 카피약이건 오리지널 약이건 효과 효능에서는 차이가 없을 거다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피나스테라이드냐 투타스테라이드냐 이 2개 차이만 있지 나머지 제네릭들은 다 그냥 동일하다고 보고요. 똑같은 약인데 바꾸고선 이상해졌다, 부작용 생겼다 이런 거 사실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맞아요. 심리적인 부작용이 클 수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내용적으로는 다 같다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맞게 규칙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을 대부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평생 먹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게 좋다. 저는 뭐라고 얘기해요? 신경 쓸 때까지 보통 먹으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평생 그러니까 신경 쓸 때까지 먹어라. 신경 쓸 때까지 먹으라고 하는데 이게 매일매일 뭔가를 막 규칙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을 대부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양치 매일 하잖아요. 하루에 몇 번씩 하잖아요. 이빨 안 썩으려고. 그런 것처럼 그냥 편하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런 식으로 그냥 가볍게 권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저도 먹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 약이니까 어차피 50대, 60대 되면 다 드셔야 된다. 어차피 먹어야 되는 약인데 탈모 때문에 우리가 용량을 줄여서 조금 일찍 먹는 거라고 생각하면 조금씩 부담이 덜할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하고 매일 뭐 평생 이 얘기를 하면 그 단어 자체가 조금 부담이 되게 크니까 그냥 환자한테는 좀 꾸준히 복용하시라 이렇게 얘기 많이 하는 편이죠. 김영수 원장님 말씀대로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가 오리지널이었으니까 60대 이상인 분들은 대부분 성인병 거의 다 갖고 있고 종합병원이다. 그런데 이미 먹고 있는 뭐 여러 알의 약에 추가적으로 전립선 비대증 약을 먹어도 교차 부작용이 없었던 정말 안전하고 안정적인 증명된 약이니까 걱정할 거 없고 먹는 그 기간은 평생이라기보다는 저는요 이제 머리카락 남아있으면 먹어라. 오히려 평생 먹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게 좋다. 저는 약간 그렇게 위트 있게 설명을 하면 다들 이해하는 것 같아요. 평생 복용해야 되냐고 물어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운동도 평생 해야 되고 뭐 뭐든 다 평생 해야죠 사실은. 더 좋은 치료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되고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부담스럽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일단 3개월, 6개월 시작해보시면서 반응 보고 결정하자 이렇게 얘기해요.